D램 쪽이나 이런 메모리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당장의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블. 그 다음에는 40%. 결론은 삼성이 한 발 뒤진 건 사실이다. 근데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내년도 봄쯤 되면은 삼성이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자금 본부장 김장렬이고요. 작년까지 쭉 증권사에서 IT 주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한 20몇 년 했고요. 원래 첫 직장은 지금의 하이닉스, 예전에 현대전자 반도체 영업본부에서 한 9년 근무했던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러면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면서요. HBM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국내 그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걸 두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1등이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둘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시장 데이터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한 50% 플러스 마켓시어. 삼성전자가 30% 플러스 마켓시어. 그 나머지 뭘까요? 좀 남았죠? 10% 미만. 그건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삼성은 자기네가 앞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답은 삼성이 조금 뒤졌어요. 그래요? 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목소리에 들어간 것처럼 중요한 건 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앞으로 시장에 계속 100%, 50% 선전할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장 잠재력이 엄청 크다는 것 때문에 둘 다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반도체를 만들 때 공급하는 장비, 부품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거기는 엔비디아는 GPU죠. 근데 그 GPU랑 짝을 맞춰지는 게 메모리 D램 중에서 고대형 메모리라 해서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요거가 맞잡고 되고 요게 특수한 메모리다 보니까 관련되는 이 소부장제가 연결되는 게 있다.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없었으면 말이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감산을 몇 개월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버티고 있다가 좀 올라갔는데 감사만 가지고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 AI용 메모리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그것이 한 60% 끌고 가고 30%가 감사, 그리고 10%가 매크로 이렇게 결합된 게 현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보통 성숙산업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성숙산업이 아닌 거네요. 아직도 큰 굿즈는 성수산업이죠. 그리고 사이클적 변동성이 1년 반마다 업앤다운이 크게 나타나는 그 특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HBM, AI용 GPU랑 짝을 맺은 이 메모리라는 것이 개수는 한 2, 3%, 뭐 매출로 해더라도 한 5, 6%, 연말쯤 돼서 한 10% 될까 말까의 비중인데 그 파워는 단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기존 D램보다 한 6배 높거든요. 지금 D램이 뭐 30% 적자라 그러면은 30% 적자 날 거예요, D램이. 이거는 한 50% 흑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주가는 새로운 게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새로운 게 전체 시클리컬한 특성을 잠깐 억눌러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됐을 때 이 AI 반도체가 성장이 더 늘어나고 감산 효과도 겹치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 전에 피크일 때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내년 이맘때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정말요? 올해는 쉽지 않아요. 올해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네,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감산만 가지고는 전고점까지는 전고점 얼마죠? 한 9만 원 얼마 되고 한 15만 원 됐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매크로 때문에. 그런데 이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내년 언제쯤에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HBM 시장이 그만큼 근데 확장이 되는 건가요? 확장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얘기한 게 삼성은 자기네가 50%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엔비디아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반도체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아니고 GPU란 말이에요. 그 시장이 연간 한 30% 성장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말이죠. 처음에는 GPU 있잖아요. GPU가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잖아요. 처음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처음에 학습시켜야 되니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 프로세서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DRAM이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학습 단계 다음에 AI가 뭐가 될까요? 추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 해가지고 네. 많은 응용 분야 애플리케이션이 되면은 메모리가 중요해요. 기억해볼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AI 이 GPU 중심으로 한 NPU는 그 다음 단계인데 그 성장이 연간 30%쭉 간다면은 아마 이 DRAM 쪽이나 이런 메모리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성장 속도가. 와. 당장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더블. 그 다음에는 40% 이렇게 성장한다고 나와요. 네. 그럼 30%면 거의 뭐 2차전 직급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엔비디아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주가가 음이 계속 빠지려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돼요. 주가가. 10% 이상 빠지고 한 달 정도나 2주 쉬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안 갑니다.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 주식의 한 40%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딱 기억합니다. 소부장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다 안 가는 거죠. 다 빠지고.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고성장이 기대되느냐? 혹시 주식 갖고 있으면 그걸 보셔야 돼요. 네. 엔비디아 아까 뭐라 했죠? 시장이 30%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I 반도체 칩이 GPU 시장이 한 250억 달러로 추론되거든요. 네. 30%씩 연간 한 10년 해보세요. 10년이요? 10년. 와.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50% 하다가 그냥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는 3,500억. 3,5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250이 아니고 3,500달러. 그러니까 10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이 30%씩 올라가면 11배가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들으면 10분의 1 주는데 3,500불. 3,500불에 엔비디아가 지금 마켓 쉐어가 거의 90%인데 좀 내려간다 합시다. AMD도 있고 80% 하고. 그래도 80%. 마진식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순위 0.8 하면은 네. 1,100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이 엔비디아가 AI용 칩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 빼고. 그러니까 게임도 있고 많잖아요. 얘네들도. 그 비즈니스 빼고 요 순수하게 GPU AI용 하면은 1,100억 불을 제가 출원한 거예요. 네. 10년 뒤에. 네. 할인해야 되겠죠. 10년 뒤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을 미국 회사라고 제가 5%로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10%. 우리나라는 그렇지. 그래서 5%씩 곱하기 한 10년 하면 그 1.63 나오니까 네. 아까 1,120억 불에다가 네. PER을 아까 마켓쇼 성장률이 낮아지잖아요. 성장률이 낮아지 30%가 아니고 뒤에 갔을 때 그 PER을 20배.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는 한 60배 됩니다. 현재. 네. 남들 없으면 내려가겠죠. PER 20배에다가 1.64 디스카운트 하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가 나와요. 네. 그게 주가로 하면 550불 돼요. 지금 주가가 400불에서 올랐죠. 30%. 저거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네요. AI용 반도체 칩만. 네. 여기 변수는 과연 얘네가 마켓시 80% 유지할까? 성장이 첫 번째 30% 유지될까 10년인데 지금 컨센서스 30%는 나와 있는 거고 얘네가 마켓시를 하느냐 어떠냐 그거는 AMD라든지 경쟁회사하고의 돌파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얘네가 버텨주면은 550불. 참고로 제일 높은 주가는 아마 600불 정도 목표 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다. 요걸 전제를 깔고 아까 말한 것처럼 쿨에 GPU가 잘 나간다. 네. 근데 메모리는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거 말씀드린 거 개발 초기에는 학습시켜야 돼요. 막 달아야 돼요. 프로세스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막 모터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추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디코딩 해야 되거든요. 디코딩 할 때 많은 메모리를 한꺼번에 디코딩 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메모리 뭐 예를 들어서 뭐 800GB다 뭐 2TB 하면 그 메모리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인퍼런스 기능이 많이 필요할 것인지. 클라우드 시설 같은 거 더 해야 되고.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 거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챗GPT 나온 게 우리 매개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매개변수. 네, 매개변수. 네. 그 파라미터라 해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시냅스라고 있어요. 네. 뉴런이 있고 네.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시냅스가 있어서 이게 사람이 메모리 하거든요. 이 뉴런 숫자가 적게 100조.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챗GPT가 1750억 개니까 이 개수로 따지면 이게 따라가려면은 한 500배 되잖아요. 아직 인간의 500배도 5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매개변수를 무조건 그러면 사람 머리에 있는 그거 시냅스처럼 1조, 10조, 100조 하면 되느냐? 메모리가 열이 발생돼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개변수를 늘리면 사람의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처럼 개수가 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추론 단계로 들어가면 메모리가 늘어난다. 따라서 메모리 용량이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AI용 GPU보다 있다는 측면이 전망을
최소한 5년은 전망을 좋게 보는 거죠. 10년까지 몰라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은 서버를 보시면 돼요. 네, 서버. 우리 서버를 눈에 띄어볼 수 없는데 서버가 보통 서버가 한 8,900만 원 돼요. 네. 8,900만 원. 6,700. 네, 6,700불 보통 서버가. 네. 근데 이거는 저기 AI 서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HBM 안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는 GPU 없어요. 네. 인텔의 CPU만 들어가요. CPU가 2,600불. D램하고 SSD가 낸드거든요. 네. 합하면 얼마예요? 한 2,000 몇백 불이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보통 서버는 가격도 적죠. GPU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CPU나 메모리의 그 버짓의 할당이 비슷비슷하죠. 그만큼 CPU도 중요하지만 메모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수사람이 됐으니까 일반 서버에서는. 그런데 6,700불 기억하세요? 우리 AI 서버 GPU가 들어가는 거는 25만 불이 됩니다. 네, 670에서 25만. 37배. 일반 서버의 37배의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 게 AI용 서버고요. 25만 불, 3억 몇천만 원인데 그거의 80%는 뭐라고? GPU예요. GPU. 이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엄청나네요. 엔비디아의 뭐 A백, H백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H백 8개를 사용하면은 하나에 25,000, 2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AI로 됐는데 대부분은 그냥 GPU가 다 가져간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D램도 늘었죠? 여기 보세요. D램이 얼마가 16,000불 됐잖아요. 메모리가 늘어나서 메모리가 여기 2TB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D램 800 여기 550 정도니까 하여튼 비용이 880불인데 엄청 늘었잖아요. 그 SSD 늘고 그런데 요거는 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잖아요. 10몇 프로.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버 골고루 배분 데다가 GPU가 다 가져갔는데 향후에 트레이닝 단계가 아니고 학습 단계가 아닌 추론 단계로 변형하는 AI가 늘어나게 되면 이 메모리의 용량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GPU 가격이 내려가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메모리는 채용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가 이 HBM 여기서 보면은 일반 메모리 여기 D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일반 메모리고요. 여기 HBM 적혀 있잖아요. 보세요. HBM보다 일반 메모리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HBM은 단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렇게 구성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U 가격이 내려가고 전체 서버에서의 메모리의 어떤 차지하는 역할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혼자 잘 나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없더라고 딴 놈이 들어오면 돼요. AMD.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든 AMD가 들어와서 좀 시장을 GPU 시장에서 경쟁하면은 그러면 GPU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 AMD가 하는 GPU 있잖아요. 걔네는 같은 D램 HBM 메모리를 2배 이상 써요. 지금 나온 게. 2.4배. 더 좋네요. 그래서 AMD가 후발주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AMD가 됐던 하다못해 중국이 됐던 중국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국이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그 GPU가 잘 되면 매우 좋은 거죠. 메모리 용량 폭이 확대되게 된다. 메모리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자체가 더 빠르다.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엄청 적자인데 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 6조 적자거든요. 삼성도 비슷해요. 3분기 말 9월 10월 됐을 때 흑자 전환이거든요. 근데 지금 왕창 땡긴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증권을 하고 같이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미팅을 했어요. 테크 세미나라고. 거기서 삼성이 하이닉스가 뭐라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삼성전자가 막 자기네 앞선다는데 우리가 갖춘 이 메모리 시츄에이션은 이미 엔비디아하고 오랫동안 해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안 바꿔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도 한 게 있어요. 아까 일반 서버 6,700불짜리 했었죠. 그 다음에 37배 많은 25만 불짜리 AI 서버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AI 서버를 많이 하면은 일반 서버 안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서버가 동반 성장한다. CPU 연산도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AI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흔히 얘기하는 카니벌라이제이션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하이닉스가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기존 것도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는 거군요. 속도는 AI가 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좀 많이 달래줬고요. 근데 어떤 여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데 삼성 AMD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AMD가 누구 거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 쓸까요? 삼성전자한테 다 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쓴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개발해 왔다는 얘기고, 요거는 디테일은 나가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HBM 하려면은 패키지
패키징을 특수하게 해야 돼요. 이건 얘기가 긴데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하는 패키징은 후공정에서 TC 본딩이라고 TC가 템퍼리처고 컴프레셔 압력하고 열로 해가지고 이제 본딩을 하는 건데 반도체 칩을. 근데 그 방식에서 탈피하고 좀 더 고급스럽게 아니 어드밴스된 걸 하려고 MRMUF라고 있는데 요것은 하이닉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 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고 HBM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그럼요. 이게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그래요. 지금이 이제 4번째 버전 나온 거예요. 벌써요? 4번째 버전. 거기까지 삼성이 뒤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이 한 발 뒤진 건 사실이다. 근데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내년도 봄쯤 되면은 삼성이 또 일부,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 있으면 엔비디아는 삼성이 못 들어와요. 하이닉스가 독차지하고 있죠. AMD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준다는 건데 어딘가에선가 삼성이 좀 앞선다는 얘기가 들릴지도 모르죠. 그 조건은 뭐냐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나 AMD는 G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걔네 설계하는 거죠. 네. 그 생산은 누가 하죠? TSMC. 그렇죠. 네. 삼성이. 파운드리 있잖아. 네. 내가 HBM도 안 되는데 너네 GPU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너네 GPU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HBM하고 어차피 비메모리 GPU하고 메모리 D램을 같이 하겠다.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걸 TSMC 하고 있는데 삼성이 파운드리하고 다 갖고 있으니까 파운드리하고 D램을 같이 하겠다. 근데 하이닉스는 못하잖아요. 네. 그걸 누가 하냐? 하이닉스는 TSMC가 하이닉스한테 받은 거 가지고 묶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삼성전자 내가 다 할 테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느 한 업체가 삼성전자가 다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같이 묶어서 한다.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잘하는 설계는 GPU는 엔비디아 하고 생산은 그거 생산 TSMC가 하고 메모리는 우리가 하고 TSMC 합하는 이런 구조가 당분간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일어나지 않으나 TSMC가 결국은 합치는데 캐파가 부족해서 지금 충분히 못 만들고 있거든요. 한 30%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7월이잖아요. 내년 봄까지는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에서. 내년 봄에서는 삼성전자의 소구한 어필이 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회는 열려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 아까 그 GPU가 연간 한 30%면 내년 내후년 돼 50% 40%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메모리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 100%. 이 하이닉스가 얘기한 거예요.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이게 거의 개수가 2배거든요. 개수가 2배였잖아요. 그렇죠? 100배. 단가로 따지면 100%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 그 다음부터 또 내려가겠지. 40%, 30% 내려간다 봤지만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추론하는 인퍼런스가 많은 업체들이 그 AI를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24년, 25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0% 한 40%, 25년부터의 성장은 또 다른 이슈다. 그리고 AI가 우리가 지금 여기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테슬라. 도조 컴퓨팅이라고 하잖아요. 자율주행하는 거. 자율주행 아시죠? FSD. 그거 처리할 때 반도체가 또 필요해요. 그 메모리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테슬라가 1년에 한 100만 대, 200만 대 판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걔네들이 FSD라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장착해가지고 하는 거 돌아가는 자동차는 한 40만 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테슬라가 2030년까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0만 대, 200만 대가 3천만 대, 2천만 대 판다. 2천만 대. 늘어가면은 그 FSD 돌아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처리해야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데이터 또.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데 거기도 메모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거가 자율주행차로 인한 메모리의 성장이 어떻게 붙을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챗GPT용이니까. 그것만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얘네들이 뭐 저기 자율주행차 메모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알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모르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쪽 분야는 아까 우리가 챗GPT 말고 자율주행차로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을 수많은 자동차가 몇십만 대 돌아갈 때 들어와서 바로 실시간에서 다시 오버드 에어로 해서 그 각종의 차량 몇십만 대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누가 있느냐? 테슬라 나오는 메모리가 엄청나거든요. 그 속도가요. 그거가 25년부터 본격화되면은 그 25년 이후의 성장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다 바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 모바일 혁명, 네. 클라우드 혁명 그때 네.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레벨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비견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요? 이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컴퓨팅은 개수는 좀 많아요. 한 12억 개 됐잖아요. 휴대폰이요. 네. 12억 개인데 메모리가 지금 평균 한 10기가바이트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요. 한 1억 개 되죠. 1억 개가 안 네. 되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메모리는 12기가가 아니고 몇백 기가, 몇 테라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곱하기 하면은 한 5년, 10년 뒤에는 당연히 와. 자동차나 이 AI 쪽이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많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라고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메모리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졌잖아요. 네. 약간 HBM에서는. 규모는 일반 D램에서는 마켓이 1위지만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죠? 파운드리.